네, 오늘 정치여담여담은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는데요. 이 야당은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 여당은 야당이 비상식적인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가 없는 깜깜이 청문회입니다.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딱 한 명 출석했고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과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또는 이완구 장홍원 총리 후보자들께서 본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리님 무자료 총리되면 안 되겠죠. 가장 기초적인 본인의 변명에 대한 계좌 내역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자녀의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 신고 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여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무리하고 또 비상식적인 그런 요구들이 허다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입니까? 망신 주기, 흠집 내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 후보자를 고발해놓고 피의자 취급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의사검증위원이 국민들께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금 유격을 쟁여놨다라는 식으로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야 말싸움 속에서 의원들 간 반말과 비속어까지 오가면서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코넬대 유학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환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없다고 왔습니다.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말씀하세요. 예. 지금 무슨 말 한 거예요? 자, 네, 잠깐만요.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 김영 간사님, 자, 지금 발언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시고,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하세요. 네, 계속해도 될까요?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박선원 의원 조용히 좀 해요 했더니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그러면 급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몰랐으면 박선호 의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사과하면서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네, 사실상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이 아니라 이런 소동이 1시간 정도 벌어진 뒤에 본격적으로 청문회가 시작이 된 건데 오전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좀 씁쓸하게 바라봤고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지난 한덕수 총리의 청문회장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반복되는 이름만 바꿔서 틀면 아마 거의 똑같은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도 우리가 청문 절차라든지 과정 내용에 대해서 좀 바꾸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제안했었는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부 출발점에서 그 정부에서 일할 총리를 비롯해서 일할 장관들, 일꾼들에 대한 네. 불신만 이제 가득 안고 출발하게 되는 이런 짐이 됐는데요. 뭐 저는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좀 죄송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시비 걸기, 먼지 털기, 도덕성형 흠집내기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내각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흠집에 대해서는 조금 겉으로 드러나게 일부러 부각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좀 여야가 국민들 앞에서가 아니라 좀 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더 세세하게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요. 네.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청문회라고 하는 장이 현 정부를 흠집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결단을 해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모습만 연출하는 이런 청문회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이었다가 지금 야당 입장에서 총리 후보자를 이른바 검증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한석준 전 의원. 예, 복귀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청문 제도는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이 완전히 한사코 거부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도덕적 이런 검증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심하게 있던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는 그때 민주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자료 요구를 한 1,094건 정도 했는데 네. 상당수를 좀 받아들였고 또 정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는 자료를 한 97건 정도 요구를 했는데 딸랑 한 25% 자료를 냈고 또 정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지금 국무총리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런 나쁜 점은 배우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수사나 이렇게 받으면 검찰을 이제 그 비판을 하고 재판을 받으면은 재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압박을 합니다. 지금 청문을 하고 있는데 청문위원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검증 대상인 것처럼 특히 주진우 의원을 공격을 하면서 좀 심하게 특검 대상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조금 전에 박선원 의원이 또 그런 어떤 그 군대 면제했던 그런 사유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네. 저는 사상 처음 어떤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국민에게 제대로 검증을 받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되고 의혹이 있으면 그것을 정말 그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소명하는 자리가 이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대단히 좀 유감을 생각합니다. 네, 양만희 논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는 초유의 청문회가 됐는데, 네네. 자,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가 뭐 검증에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후보자가 네. 얼마나 이제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느냐에 달려 있게 되었죠. 그런데 지난 그 청문특위에서 증인 참고인 그리고 자료 제출과 관련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양측에 모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이제 재산 문제가 되다 보면서 네. 이제 전부인이 소환되고 그 아들의 학비는 어디서 온 거냐 이런 등등의 의문이 제기됐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자료 제출 요구가 비인도적이다, 너무 가혹하다 이런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은 정리해서 5명만 증인 출석 요구를 하겠다. 그 5명이라는 게 그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 출판사 관계자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서 많이 이제 줄여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면 그것도 시기에 맞춰서 제안을 하고 협의가 됐으면 이렇게 증인 참고인 전혀 없는 청문회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청문회 닷새 전에 출석 요구서가 전달돼야 되는데 네. 그날까지도 합의가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모두의 증인 청문회 없는 참고인 없는 청문회에 대한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